지나고 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일이었다거나, 그 사람이 옳았다거나, 이별이 정답이었다거나, 미련 탓에 놓아주지 못하던 꿈까지. 안녕하세요.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남는 책 이야기, 별의 별하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박여름 작가의 에세이,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러나 보다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내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말일 수도 있고, 또는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일 수도 있는 참 따뜻한 문장들을 만났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에는 나도 그랬었는데 하고 공감이 되면서도 괜히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때 힘들었을 때 나도 이런 따뜻한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내 삶이 조금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의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지 제가 감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 책의 제목처럼 주문을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러나 보다. 그럼 지금부터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러나 보다 책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그 어떤 말보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소란을 피우는 아저씨의 영상이 추천 게시글에 떴다. 경찰관 2명이 옆에 붙어 아저씨를 말렸고 다른 사람들은 촬영하느라 바빴다.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나타나더니 아저씨의 양 어깨를 잡았다. 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는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그를 가만히 앉는 거다. 경찰관은 손을 뗐고 그분은 아저씨의 등을 토닥여준다. 몸짓이 차분해지더니 가만히 안기는 아저씨. 플랫폼의 분위기가 숙연해진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니 이런 영상을 보고도 무슨 민폐냐는 댓글이 달릴 거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 아저씨를 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예상 밖의 광경이었다. 사람들도 안 거다. 아저씨의 한탄에는 욕이 섞인 것도 아니었고 언성을 높이면서도 존대를 잃지 않으셨으니까. 그날의 상황은 아저씨를 잘 모르는 우리가 봐도 이런 모습이 저 사람 인생에서 아주 드물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으니까. 나 도와주세요. 나 좀 위로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달까?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참 많아진 세상이다. 그 덕에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 건네고 종업원 대신 기계가 다가와 파스타를 서빙한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로봇이 닭을 맛있게 튀기는 치킨집도 있고 사진 몇 장을 첨부한 후 1시간 기다리면 AI로 만든 나의 예쁜 프로필 사진이 나오는 앱도 유행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더 귀하게 느껴졌다. 따뜻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나를 위해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남에게 쓰는 것이니까. 생각으론 쉽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 다가가 포옹하는 일은 실제로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힘들다며 소리를 지르며 우는 일. 나에게는 아마 당분간 없을 사건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런 건 아무도 모른다. 누구에게나 한 번은 자신도 모르던 모습을 보일 만큼 울분 터지는 날이 올 수 있다. 아무리 화내는 게 서툰 사람이라도 사는 게 버거우니 도와달라고 어디 말할 데가 없어 이런다고. 그런 사람의 실수라면 한 번은 뜨겁게 안아주고 싶다.
한 번의 포옹이 최고의 처방일 때가 있다. 긴 말 필요 없이 응원해요. 네 글자 듣는 것만으로 힘들었던 모든 날을 위로받는 기분이 드는 날도 온다. 그런 것만으로 다시 살아갈 의지를 얻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 걸까 싶어 슬프기도 하다. 아저씨는 집으로 잘 돌아가셨을까? 그때 아저씨를 울게 한 그 일은 잘 해결됐을까? 그날 따뜻한 포옹을 건넨 남성분은 여전히 따뜻하실까? 오늘을 행복하게 보내셨을까?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 중 누군가는 그 기억에 좋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껴안아줄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모두 잘 지냈으면 좋겠다. 꿈을 꾸는 일. 연주 소리 뭐지? 우리 저쪽으로 가보자. 공연하나 봐. 여의도 한강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커피를 마시다 버스킹하는 사람을 발견했다. 노래나 춤, 기타, 색소폰, 드럼까지는 보았지만 바이올린을 켜는 분은 처음 봐서 신기했다. 얼마 전 다녀온 제주에서 처음으로 해변 드럼 버스킹을 본 게 인상적이었는데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악기만으로 충분히 멋진 공연이 가능하다니 라고 생각하던 참에 본 거다. 타이밍도 좋다. 숨죽여 감상했다. 일몰 때만 볼 수 있는 배경, 적당한 바람 덕에 철렁대는 물결이 바이올린 연주와 잘 어울렸다. 이제 20살이라는 맨 앞자리 친구들은 요즘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며 귓속말 나눴지만 나는 다 아는 노래였다. 심지어 가사를 보고 노래를 골라 듣는 나에게 최적화된 선곡이었다. 담백한 옛사랑 노래를 3곡 연주한 후 그분은 천천히 객석을 둘러본다. 그리고 던지는 질문 하나. 저 어때요? 보통 그런 데 가면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주도하는 대로 분위기가 바뀌는데 그날은 한 명도 그러지 않아서 조용했다. 대답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다는 눈빛으로 서로의 눈치를 흘끔흘끔 보는 사람들. 얼마 지나니 한쪽에서 아주 작게 멋져요 하는 소리가 들린다. 연주자분은 씩 한번 웃더니 말을 이어간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모두 멋져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빛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더 빛나고 계실 거잖아요. 그 자리에선 저보다 여러분이 빛날걸요? 사는 동안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저희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빛난다. 꾸며내지 않은 것일 때 더 그렇다. 부르고 연주하고 쓰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 일을 사랑한다면 보고 듣는 이의 눈에도 그 마음이 보인다. 진심은 통하기에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세상에 널렸다. 모든 분야의 평가 기준을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멋진 예체능인은 나로서 타인을 감동하게 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듣는 노래만 듣고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만 읽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만 골라 감상하는 게 고집으로 굳어진 것도 이런 이유가 크겠다. 내가 좋아하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러니까.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은 꼭 명언 같다.
그런 사람에게서 나온 말에는 왠지 커다란 힘이 있을 것 같다. 장르 불문하고 한 가지 분야를 통달해 남을 위로하고 감동케 한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해본 사람의 아는 체에는 믿음이 간다. 마지막 곡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다. 초등학생 이후로 들은 적 없던 노래가 나오니 왠지 뭉클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시니 사람들은 손을 들고 좌우로 호응한다. 천천히, 천천히, 그러다 마지막엔 모두 노래를 따라 부른다. 꼭, 아, 맞아. 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 그렇지. 하며 얘기 주고받는 것 같았다. 그 순간만큼은 핸드폰을 하던 친구의 손도 멈췄다. 관심 없다더니 너도 좋구나. 버스킹을 적게 본 편은 아닌데 나는 악기 연주 버스킹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 봤다. 그날 우리가 본 건 한 사람의 진심이었나 보다. 비밀스러운 꿈. 꿈이 뭐냐는 질문에 솔직하지 못한 적이 많다.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단 얘기를 했으니까. 결혼을 일찍 해서 좋은 아내와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싶냐며 간섭하는 사람들이 지겨워 그냥 내 일이나 잘하는 게 목표라며 넘길 때가 많았으니까. 이상하게 꿈을 물으면 당당하게 말하는 게 어렵다. 어렵다기보단 어려워졌다는 표현이 맞겠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랬다. 혹시 질문한 사람이 그 일에서 나보다 더 큰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봐. 그럼 내가 작아지니까. 아니면 말만 늘어놓았다가 부족한 실력에 이루지 못해 창피할 것 같아서. 그건 이제 공식적인 실패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꿈에 관한 질문이 들어오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질 때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생각해 보는 건데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면 언제 이룰 수 있을까? 나의 능력과 가능성을 억누르고 있던 건 결국 그 누구도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었을까? 최근 만나게 된 사람들에겐 슬쩍 마음을 털어놓는다. 음악을 배워 언젠간 아빠를 위한 곡을 만들어 선물하고 싶다는 말. 내 이야기를 다양한 형태로 알리고 싶다는 말. 꽃과 커피와 글같이 내가 사랑하는 것에 파묻혀 사람을 맞이하고 싶다는 말. 이 말을 하면 누구도 웃지 않는다. 오히려 나보다 차분히 얘기를 듣다가 한마디 던지는 게 모두 같다. 너답다. 갑작스러운데 너는 또 잘할 것 같아. 올해가 가기 전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 한다. 지금 하는 작업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앞에 적은 것 중 하나는 무조건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시작해 본다면 앞으로 올 무슨 일 앞에서든 용기가 생길 것 같다. 나는 이렇게 가본 적 없는 길에 발을 놓을 때 가슴이 뛴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실현 어려울 꿈을 꾼다 해도 그 길을 응원해주고 싶다. 비웃음 따위는 하나도 없이 그러고 싶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멋진 거다. 모두 가는 쉬운 길 택하는 사람보단 증명되지 않았거나 가는 법이 공유되지 않은 길같이 불확실한 것들을 모험하는 사람이 나는 더 궁금하다. 그리고 오래오래 그 삶에 대해 듣고 싶다.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어떤 경험이 그런 꿈을 꾸게 했는지,
그렇게 용감할 수 있게 했는지 대화 나누고 싶다. 꿈이 큰 사람이 좋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하나씩 꺼낼 수 있을 것 같다. 말로 하나하나 꺼내다가 커지는 마음 못 참아 이루고 싶어질 것 같다. 큰 꿈 아니더라도 기쁘겠다. 그 사람 옆에 평생 남아있고 싶겠다. 그 사람 꿈도 이루어주고 싶겠다. 당신 남몰래 꾸는 꿈이 있다면 꼭 이루어지길. 나는 오늘 그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꿈을 꾸며 잘 테니. 물러나는 법. 여름철 물놀이 때마다 보는 장면이 있다. 물러나세요 하며 호루라기를 부는 안전요원과 눈치를 보며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슬금슬금 부표를 넘는 위치로 가서 논다. 그쪽에서만 느낄 수 있는 스릴을 이미 맛봤기에 얕은 물은 이제 시시한 거다. 앞으로 가는 일은 쉽지만 뒤로 물러나야 할 때를 받아들이기는 늘 어렵다. 날 함부로 대하는 그 애와의 연애를 중단할 용기가 없었던 건 무너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나에겐 연애를 시작하기까지 많은 고민 섞인 걸음이 필요했으니까. 겨우 온 길을 돌아가는 게 아까웠다. 하지만 더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멈추는 게 맞았다. 늘 한참을 와버리고 나서야 그걸 깨닫는다. 버티고 애써봤자 빛은 볼 수 없다. 이상하게 한번 얻은 자극은 포기가 안 된다. 이번 연애도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왜 이토록 싫을까? 사랑이 아니라 오기일 텐데. 분명 좋아하지만 내가 잘하는 일은 아닌데 왜 놓아주지 못하고 있나? 저쪽까지 가면 위험하다는데 왜 그런 곳에서 더 큰 쾌락을 느끼나? 중학생 때부터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방송부 활동을 한 것도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일이라는 이유가 컸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전공이 나와 안 맞는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나는 그 전공을 오랫동안 놓지 못했었다. 이미 멀리 온 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나는 길을 틀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내일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게 어렵다. 해도 안 된다. 인생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아주 익숙한 동네를 달리는 것 같다. 가끔 내 선택이 틀렸다는 안내를 받아도 무시하게 되는 거지. 내가 더 잘 아는데, 내가 맞을 텐데. 그러나 너무 방심한 순간마다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 맞는 길을 찾는 데 쓴 시간이 늘 길었다. 돌아가세요 라는 사인이 오면 힘들겠지만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지. 멈추세요 하면 억울해도 잠시 가만히 서 있어 봐야지. 모든 안내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추진했을 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소리가 자꾸만 들린다면 듣기 싫어도 알려주는 길로 가봐야지. 어쩌면 더 무너지기 전 인생이 나를 도와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물러날 때 물러나고 인연은 여기까지임을 인정하는 것도 미덕이겠다. 그럴 이유.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일에도 설레는 마음에 뛰어들기부터 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슬슬 겁이라는 걸 내기 시작했다. 너답지 않다는 말, 화끈하게 결정하라는 말을 들어도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제는 안다.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결심하는 일을 곧잘 했었는데 어떤 일 앞에서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게 된다는 건 어쩌면 이 결정이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하지 않는 게 나았겠다 하고 후회할 만한 결정이라는 걸 내 직감이 알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또 하고 싶은 대로만 했다가 내가 많이 울까봐 마음 한구석에 나쁜 기억들이 나를 잡아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일을 앞두고 하면 좋을 이유보다 해서 외롭고 슬퍼질 이유가 많이 떠오른다면 가끔은 기다려보자. 그 일 좋지만 아직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일 거다. 오늘 준비한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프롤로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무런 후회도 남지 않을 만큼 사랑을 듬뿍 주고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표현을 제때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될 많은 분의 인생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